네,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을 맞추면 좋을지 전문가 도움 받아가면서 내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강합니다. 센터장님께서 항상 하단을 좀 잡아주셨는데 예, 예. 이전에 코스피 지수가 5,100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보자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제 좀 하단이 높아졌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하락세는 좀 진정된 걸로 좀 판단이 맞아요. 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5,295포인트 중심으로 상하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코스피 200 선물 78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상방 트라이를 계속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5,295포인트 이탈이 없으면 상단은 5,430포인트로 세우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단이 좀 높아졌습니다. 5,160포인트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 종가가 5,295포인트를 지지를 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상승장이 그래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 공개해 보도록 하죠. 집중과 회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배당에 좀 주목을 하셨네요. 집중은 전통적인 고배당주, 반면에 회피는 배당 매력이 약한 중소형주.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 항상 빼놓을 수가 없고 예, 예.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잘 가는 이유가 실적에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아니라 배당 쪽으로 전략을 바꾸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이 지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 금융과 은행, 그다음에 증권주, 지주회사, 전통적인 배당을 하는 이런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배당 ETF 쪽에 대한 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그래서 배당 관련 ETF에 대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상승률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 들어서 이제 배당 계절적인 효과와 이제 1분기 말까지 보유하게 된다면은 더블 배당의 효과가 좀 가능할 네. 걸로 보고 있고, 정책적으로 분리과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집중 섹터의 정통적인 배당주인 금융과 은행,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지주회사 업종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과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센터장님께서 유망하게 항상 보고 계시는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탑픽 종목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배당 매력이 약한 중소형 주다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섹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어제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락세가 좀 나왔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주 단 대비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어닝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한 그런 종목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빠른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보다는 대형주 중심,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나마 배당도 가능한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종목군들은 좀 회피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도체만 올랐다면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전략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진단 말씀 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와 전력기기 역시나 포트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죠. 반도체랑 전력기기 20에서 25%, 증권과 조선기자재, 방산, 지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섹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도 그렇고 납기 기한도 좋지만 이게 뭐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되나요? 일단은 포트에서는 비중이 한 15% 정도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뿐만 아니라 조선주가 최근에 뭐 시장 대비 좀 네.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좀 있는데 아쉽죠. 일단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재한 가운데 작년 연말에 주가 부진이 좀 나타났습니다. 12월 들어서 조선이나 방산 쪽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좀 있었지만은 1분기 들어서 좀 기대하는 그 수주가 좀 가시화된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실적이나 이런 수주 숫자로 좀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 업종에 대한 수주에 대한 좀 대형 수주에 대한 공백기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다양한 방산 쪽에 대한 수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들어서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소 부족하지만은 중동을 비롯해서 동남아 그다음 미국 쪽에 대한 자주포 산업에 대한 진입으로 인해서 수주에 대한 성과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펀더멘탈 상은 이상 없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 업종은 전체 포트에서 한 15% 내외로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만큼의 급격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조선과 방산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다려보자. 계속해서 포트에는 넣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앞서서 고배당주 봐야 된다고 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에는 증권주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고배당주 안에서 증권보다는 뭐 금융이라든지 은행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축소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증권 업종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많이 부분들은 올랐죠. 좀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순영업이익 부분의 브로콜리지 쪽에 대한 수익성과 WM 쪽에 대한 수익성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올해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한 60조가 좀 넘어간 상황에서 작년에는 올해 거래 대금이 한 37조에서 40조 정도 전망했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 대금과 그다음에 신용 이자 전반적인 이러한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에 대한 좀 부담으로 인해서 비중은 줄였지만은 거래 대금 증가로 인한 이익 모멘텀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한 10% 정도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도 푸트에서 10%는 가져가자 말씀해 주셨고요. 탑픽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센터장님의 탑픽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저희 코너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센터장님께서 효성중공업이 200만 원 아래 때부터 예. 흔들림이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이다. 계속 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뭐 200만 원 훌쩍 넘긴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손정만 기업과 7,8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역대 최대 단일 규모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초고압 변압기 765kV에 대한 그 대형 수주를 좀 따낸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에 대한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가 약 한 50% 정도 이상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2030년도까지 수주를 좀 거의 다 좀 확보하고 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익 모멘텀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이러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전체 비중의 한 60% 정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 쪽에 대한 부분은 한 15%, 그다음에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부분은 한 25% 정도로 일단은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효성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엠피스 공장에 대한 지금 초과압 변압기에 대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기기를 바라볼 때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급등이 연일 나오고 있죠. HD 현대일렉트릭은 곧 10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을 토픽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 지금 효성중공업 주가 자체가 243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해도 돼요? 사실 뭐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실적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나 뭐 친환경 전압 차단기 관련한 고마진 제품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효성중공업의 가격만 보면 사실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거의 지금 100만 원 가까이 좀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 접근하면은 사실 지금 지수대에서는 종목을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상 이상이 없고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지금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2026년도 말부터 네. 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설 같은 경우는 고객사 요청으로 인해서 증설이 좀 이러한 부분이 있고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객사에게 전가되면서 이러한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해 조금 회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효성중공업 243만 원의 가격을 보지 마시고 성장성에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 다 유망하게 보시지만 여전히 탑픽은 효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항상 지주사를 자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CJ입니다. CJ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올리브영이고 올리브영은 요즘에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현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춘절을 앞두고 중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면서 단체 관광객 그리고 개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인바운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시장 변동은 있었지만은 CJ가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그 특수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바운드에 대한 모멘텀, 이제 중국 관광객이 국내 유입함에 따라서 이제 CJ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력 비상장 CJ 올리브영도 있겠지만 CJ 대한통운 최근에 주가 흐름에 너무 좀 좋죠.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CJ 비상장 계열사 중에 뚜레쥬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지금 매출이 좀 증가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최근에 좀 점포 확장을 통해서 연말까지 한 300개 이상의 점포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CJ 지주사에 대한 우량한 비상장, 상장 계열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CJ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CJ의 그 올리브영의 자사주가 2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빠르면 3월 내로 결정이 난다면은 이런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단기 공략 종목으로 CJ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하면 똘똘한 자회사인 올리브영 그리고 최근에 새벽 배송 규제 기대감 속에 대한통운 역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CJ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민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